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번째 순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종목 SOS 시간인데요. 현 시각 급락 종목은 무엇인지 리스크 최소화 전략과 함께하는 종목 심폐소생술. 자, 오늘은 S인베스트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알아보기 전에요.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일단 사실 시장 자체가 무난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제가 한마디를 조금 보태드리면요. 일단 실적이 조금 많이 엇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거나 크게 하회하거나 상회하지 않는 그런 실적들이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같은 실적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크게 주목받았던 실적은 넷플릭스였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이 넷플릭스가 1분기 가입자 수 부진 등으로 인해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8% 정도 폭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 변동성이 많이 높아서 사실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조금 많이 주목을 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슈 말고는 실적 발표 말고는 크게 큰 이벤트라든지 일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연일 계속해서 폭등이라든지 폭락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5월 FOMC를 치르기 전까지는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증시 상당 부분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도 엿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개별 실적으로 조금 종목들이 움직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포인트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내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초반에는 조금 불안불안하게 출발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는 양시장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 종목 수를 조금씩 키워져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수 고가권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고가에 대한 그 부담이 작용하면서 증시 상단을 억누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 주목받는 섹터들을 조금 집어드리면요. 일단 구리 관련주 오늘 상승세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재고 부족 이슈가 있어요. 구리 1만 달러 돌파 가능성에 이 비철금속 섹터 자체가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톤당 9,000달러 정도 선인 이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재고가 최근에는 5만 톤 수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재고량 자체가요. 세계 일주일치 소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구리 관련주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구 산업을 필두로 해서 대창이라든지 홍산, 황금일치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좋고요. 또 이런 구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히토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이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죠.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 의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EG, 유니온 머티리얼을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 상승세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 오늘 강세 섹터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또한 구리 관련주, 비철금속, 히토류 관련주들 좀 상승세 타고 있으니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제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ELP입니다. 최근 급등세를 연출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22% 급락 중에 있습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11%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고요. 미코 바이오밴드는 원숭이 두창 확산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들썩이면서 함께 미코 바이오 매도도 조금 들썩였었는데 오늘 장은 거의 1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9%대의 낙폭을 유지 중인데요. 3거래 만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도 돋보입니다. 또한 전일장 25%대 급등세로 마감을 한 동국산업 오늘은 9.37%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들어서 좀 급락 종목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좀 시청해 주시면서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ELP를 우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로 현재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사실 오늘 정말 많이 하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ELP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한 23%,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락하는 이슈를 찾아봤는데 사실 뚜렷한 개별 이슈라든지 악재는 지금 나와 있는 이슈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오늘 왜 빠지는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23년 1월 기준으로 3,200원 수준에 했던 이 종목이 지금 8,000원까지 급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부분이죠. 이게 또 한 번의 급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2일 그리고 4월 13일에도 크게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사실 크게 뚜렷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빠지는지 조금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은 고점에 대한 그 물량들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로 조금 쏟아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형주들은 조그만한 이슈나 아니면 조그만한 거래 대금에도 크게 움직임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ELP라는 종목은 일단은 소형주,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되지 않는 소형주이고 그다음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을 살펴봐도 1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작년 4월 이후에 최대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이 9월의 폭락장 이전까지 지금 많이 밀어버리는 모습이라서 투자자분들 많은 우려가 되실 텐데 오늘 대응 안내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도 받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10일경 거의 8,000원가량 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좀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시가총액상으로도 좀 소형주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 관련주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보유자분들 조금 시름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락세를 좀 연출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슈가 없이 큰 악재나 개별 이슈가 없이 빠진 종목들은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대응을 하기에는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금액이라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은 핸들링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버티자라는 의견이 그냥 오늘 빠지니까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은데
지금 PBR적으로 봤을 때도 한 배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PBR이 한 배 이하라는 건 성장가치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들어온 거래대금이 조금 유의미한 거래대금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그리고 이게 9월 폭락장 이전까지도 조금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버티자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빠져서 5천 원이죠. 2월에 이 상단 구간까지 조금 더 많이 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손절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손절가 5천 원 잡아드리되 목표가는 그래도 오늘 빠진 것의 한 절반 정도는 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 6,500원 드리는데 만약에 6,5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인 8,000원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기를 조금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그냥 가격 전략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OLED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ELP가 최근에 올랐었던 부분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OLED와 관련해서 오른 재료가 있거든요. 이 ELP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난 14년 이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검사기를 100% 단독 전담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OLED 관련주 수급이 끊길 때까지는 일단은 버티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LP 버티는 전략으로 조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가 5,460원 선인데요. 이 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셔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목표가는 6,500원에서 8,000원까지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이 OLED 관련주로 좀 수급이 최근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조금은 버텨주시는 이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구조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산업입니다. 전일장 25% 급등으로 조금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왜 빠지는 걸까요? 네, 사실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올랐던 그런 차트 패턴대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고가권 종목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고점 돌파를 하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차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동국산업 역시 그런 차트 패턴과 조금 일치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저께만 보더라도 상한가를 거의 터치하고 윗꼬리를 살짝 다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은요, 이 고가권 부담이 조금 작용하면서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들어온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요, 상당히 큰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가 작년 2009년 이후에 신고가의 영역이거든요. 거의 13년 만에 신고가를 터치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여기서 또 강하게 들어올리는 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고요. 사실 또 공매도 이슈도 조금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조금 증가한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신고가의 역사를 쓰면서 이 누적 공매도가 증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조금 더 연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요. 이 연기금과 투신계 기간의 매도세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어제 외국인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연기금과 이 투신계 기간의 매도세가 많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량 또한 하방으로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 동국산업 같은 종목들은요. 철강이나 풍력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고 있어서 사실 오늘 한 8%, 9%의 이런 하락으로는 아직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산업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고가권에 부담이 조금 작용하면서 매출이 출회되는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공매도 이슈가 함께 맞물리면서 매도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재장 외국인들이 조금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국산업 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사실 과거에 철강, 풍력 이런 종목들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동국산업이 조금 변모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변모한 모습은 뭐냐면 최근에는 2차 전지 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에 사용되는 니켈 도금 강판 이런 관련주로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움직였던 재료랑
최근에 움직이는 재료랑은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 모멘텀이 붙으면은 저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이랑 주봉 그리고 연봉을 조금 돌려보면 목표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가가 동국산업이 9,800원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1,500원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어저께 최고가를 조금 더 뚫고 올라가면 그 고가 부분은 사실 진짜 계속해서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1,5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저는 이 니켈 도금 강판업체가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다고 해요. 따라서 이 동국산업에 대한 이 가시성 자체가 너무나도 높고 지금 현재도 너무나도 저평가된 기업, 아직도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버티고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국산업 현재 역사적인 신고가를 조금 쓰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버티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니켈 도금 강판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해서 조금 버티는 전략도 조금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손절가는 이 9,000원 부근이 되면 좀 손절 이렇게 좀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코바이오메드인데요. 최근에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면서 함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현재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데 어떤 이슈로 좀 이렇게 오늘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을까요? 네, 사실 미코바이오메드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이죠. 엠폭스 관련주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이 패턴을 보시면요. 사실 작년 잠깐 상승했다가 원숭이 두창으로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는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바이오, 제약 섹터로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기미를 보이다가 이 엠폭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이슈로 최근에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던 종목이거든요. 보시면은 4월 12일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고 그 다음 거래일에도 정말 강하게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를 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이 경고를 달고 9.45% 정도 현재가에서 밀어버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미코바이오메드는 어떻게 보면 이 고가권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 조금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요. 일단은 5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높아지면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미코바이오메드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세기 때문에 오늘 미코바이오메드도 따라서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제가 조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AACR이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아마케, 이 AACR에 대한 일정 재료가 조금 소멸되면서 이 미코바이오메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좋았던 이유는요. 이 AACR과 관련해서 이 기대감으로 수급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그 일정 재료가 조금 소멸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에게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방역 당국이 민간 업체 진단 키트 자체를 공급받을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번부터 했었어요. 이 엠폭스와 관련해서. 현재 이 엠폭스에 대해서 정부가 보유한 시약 자체가 4,400명분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까지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게 지금 검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보고 지금 민간업체에는 진단키트를 공급받을 계획이 없다라고 조금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확진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정부의 어떤 뚜렷한 행동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오늘 미코바이오메드가 더 큰 하락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고요. 사실 오늘도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모든 모멘텀, 매크로적인 모멘텀,
그리고 AACR 이 재료 소멸, 그리고 이 엠폭스와 관련한 정부의 행보, 이런 게 조금 누적이 돼서 이 미코바이오 매드를 조금 짓누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엠폭스 관련주로 최근 좀 들썩였던 미코바이오매드인데요. 이 최근도 두 번의 상한가를 좀 터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약세 요인을 좀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코바이오매드 아시다시피 지금 엠폭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당분간은 이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정부의 스탠스거든요. 정부가 여기서 진단키트를 조금 공급받겠다라는 소식이 하나만 나와도, 아니면은 엠폭스 확진자가 정말 큰 폭으로 조금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만 해도 미코바이오매드는 여기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를 뭐 굳이 훼손시켰다든지 여기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표상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을 조금은 하회를 했지만 여기서 완전히 이 추세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일단은 조금 버티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가가 7,900원 선, 8,000원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7,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7,5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목표가랑 손절가를 자기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떤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7,5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이 고가가 꼬리를 달았지만 1,050원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9,5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엠포스 감염자가 추가로 조금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버티는 전략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또한 손절가는 7,500원, 목표가 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윤정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봤다면 지금 자금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확실한 이 매매일지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은 좀 처음 뵙겠는데요. 오늘 좀 각오한 말씀 또 인사시킬 부탁드려도. 네, 각오한 말씀이요. 네. 아, 자꾸 인사시켜요. 문동은 아니잖아요. 문정은인데 자꾸 인사를 시키세요. 네. 네, 저를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많으실 건데 네. 일단은 저는 여기 오래전에 한번 왔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왔는데 네. 어쨌든 기약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없으면은 뭐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슨 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반갑게 맞이해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종가 배팅 종목 공개되기 전에 이 섹터부터 먼저 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화면으로 그 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완 위기 고조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도 어질어질했던 세계 시장이 네. 이제 대만까지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런 좀 키워드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이길래 이런 좀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말해도 돼요? 아, 히토리요. 히토리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타이완 위기 고조와는 또 어떤 관련 좀 이슈들이 있을지 좀 살펴주신다면요. 이게 조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서로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무기들인데
그거 안 해줄 거야라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전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미국이 어찌 보면은 중국 쪽으로 먼저 걸었잖아요. 네. 반도체 제재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까지 이제 제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죠. 아마 디스플레이도 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아. 요거는 올레더스가 기술이 기반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래도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신재생 쪽에 들어가는 히토류. 근데 이 히토류가 인권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 이걸 채굴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적인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네. 아마 그때 가서는 중국산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어쨌든 글로벌 전반적으로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히토리가 무기다. 우리는 히토리 안 할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중국이 현재 히토류를 무기화 전략을 조금 취하면서 수출 금지 네. 이 선언까지도 조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좀 여러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 우리 뭐 정부나 윤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의견을 네. 좀 남긴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마 일단은 지금 당장에 확 막아버리기보다는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를 무기를 할 수 있다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지금 100%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70%, 한 90, 한 80%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많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관건인 거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쪽으로 이제 대체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네. 거야, 우리 제재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기싸움을 좀 할 것 같아요. 기싸움을 하게 되면서 네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정말 이게 전쟁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아. 대만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은 다음이 이제 대만일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거를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라는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중국하고 네. 러시아가 사이가 어쨌든 서로 우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여기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승리를 끝이 나게 된다면은 네. 중국이 그걸 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보고 좀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러면은 대만을 맞아요.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홍콩도 어쨌든 접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그렇게- 희망의 로를 좀 돌렸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시겠지만 중국이 나갈 수 있는 관문이 동북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반도라든지 일본 쪽은 나갈 수가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관문이 이제 대만 쪽이고 대만이 아시겠지만 또 TSMC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대만을 정말로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아하. 정말 탐스럽고 이거 정말 탐스러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생각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타이완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정말로 중국이 2025년도에 타이완을 이제 침공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정말 저는 틀리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비약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타이완 다음은 그러면 홍콩, 타이완 다음은 어디가 될까? 보면 한반도거든요. 근데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크게 본다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2025년 양안 전쟁 시나리오가 그래서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히토리가 어쨌든 부각되는 것의 시발점이 네. 일단 타이완 해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죠. 이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국과 또 미국 이 타이완 위기 고조로 좀 긴장감이 조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야기 빼고도요.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를 현실화가 된다면 이 제조 기반이 열악한 한국 산업에는 치명적일 것이다. 이런 보도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수출이 막히면 제2의 요소수 사태 이 가능성도 좀 제기하는 이런 언론들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중국이 히토리만 할까요? 아하. 전구체도 할 거예요. 그 우리가 뭐죠? 에코프로라든지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이군요. 이런 기업들 얘기할 때 우리 양극재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극재가 전구체라는 거하고 리튬을 이제 밀가루 반죽처럼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전구체가 NCM이라 그러고 NCA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근데 이 전구체가
이 전구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쪽으로 거의 한 90%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히토리뿐만 아니라 히토리를 만약에 제재하게 되면은 전구체도 제가 볼 때는 제재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번에 시진핑이 네네.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그냥 방문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쪽으로도 좀 편을 들어줘. 라는 제가 볼 때는 제스처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들어주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한테도 어떤 제재가 들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구체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히토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히토리 같은 경우도 제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네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네. 전기차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산역모토, 로봇.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출력 전동 장치.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장에 중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걸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위기감이 또 고조가 되고 산업계만 또 흔들리는 그렇죠. 이게 나오게 되면 불안할 네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는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슈 조금 체크를 해주셨는데 현재 센조와 유니온 오늘 윗꼬리 물량 좀 던지길까 네네. 이런 조금 이 시청자분의 댓글,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 물량 던지기가 맞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불량 던지기일 네. 수도 있을 거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히토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들인가 아니면 단발성 테마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네네. 일단은 뭐라 말씀, 이거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솔직히 단기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오늘 준비하려고 하는 종목하고 유니온 머티리얼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유니온이 먼저 갔고요. 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시간차를 두고 뒤에 따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순환매. 네. 그러니까 히토류 안에서도 어떤 순환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유니온이 먼저 가고 나서 네.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유니온 머티리얼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또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증시 트렌드가 아시겠지만은 테마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빠른 순환매가 트렌드잖아요. 네네네. 그게 섹터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섹터 보시면 내에서도 순환매가 빨리빨리 좀 돌아가고 있죠. 2차 전지도 네네.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아는 소재주들 에코프로 많이 갔잖아요. 갔다가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빠지지만 네네. 또 장비주가 가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최근엔 섹터도 그렇고요. 업종도 그렇고 전반적인 트렌드가 순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종목들이 잘 가는 것 같지만 매매하기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어느 걸 잡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놓치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유니온까지 조금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히토류 내에서도 탑픽 네.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문정원 앵커님은 또 제가 신상 좋아하는 거 안 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상 좋아하시는 거 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뭐죠? 그러니까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고차면 새 차를 타고 싶고 그리고 구축보다는 신축에 들어가고 싶고 이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 내 기존에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은 네. 항상 새로운 테마를 새로운 수혜주를 원하듯이 그렇죠. 네네. 히토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히토류 테마 내에서 유니온이라든지 뭐 세노텍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좋은 종목입니다. 네네. 그런데 시장에서도 항상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노바텍이 그런 맥락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양안 전쟁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감에 대해 고조가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이로 인해서 히토리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새롭게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드리자면은 잘 보시면은 오늘은 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노바텍도 그렇고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도 그렇고 똑같이 히토리입니다. 네. 그런데 노바텍은 어제 움직였고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죄송합니다. 노바텍이 어제 제대로 말씀드렸네요. 노바텍이 어제 네네. 움직였고요. 네네. 그리고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 오늘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히토리도 중국 쪽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네. 노바텍을 보시는 게 맞고요. 국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오늘 그 특징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히토리 국제 표준화 전략이라는 부분들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세노텍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노바텍은
중국이 직접적으로 이 히토류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쪽보다는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더라, 타연에서 긴장감이 고조가 된다더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은 노바텍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바텍이 날짜를 보면 4월 10일 날 상한가에 갔었거든요. 상한가에 네네네. 갔었는데 이게 어쨌든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다 신공장을 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규제할 것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아시겠지만 중국이 히토류를 포함해서 연구 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한 이 기술들에 대해서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현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또 연내 발효가 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만약에 이게 발효가 되게 된다라면은 해외 쪽으로 나가는 히토류가 다 묶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대비를 현재 노바텍이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성에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공장을 완공을 했고 기존보다 생산 능력을 4배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캐파 증설을 한 것이 아니라 요 회사의 자회사인 노바텍 커승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히토리의 원료가 되는 네오디뮴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오디뮴 자석 블록을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충분히 네네. 확보를 해놓고 중국에 제재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걸 수출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 물량을 좀 확보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앞으로 중국의 제재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어쩌면 우회적으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노바텍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네. 아까부터 차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4월 10일 날 지금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좀 됐거든요. 그쵸. 됐는데 네네. 요거는 일단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그동안 4월 10일 이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되게 없어요. 네. 거의 되게 잠잠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들썩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와서 히토류 관련돼 가지고 이 노바텍에 대한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현상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히토류 테마가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다 네. 보니까 히토류 관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대장은 노바텍을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면은 네네. 매수가는 금일 종가 지금 현재 35,400원 정도 이제 마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일단은 오늘 종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45,000원 그리고 목표가 좀 높긴 하지만 네. 일단 변동성 생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좀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이슈로 조금 움직이는 상황. 반면에 노바텍은 이제 중국 이슈와 관련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 힌트를 주셨던 타이완 위기 고조와 좀 맞물리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가격은 종가로 베팅을 하시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는 32,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가 베팅 좀 시원하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저희는 그러면 동시 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 좀 장을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종목 장세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4월 14일부터 좀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과 시장을 좀 별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봐지고요. 오늘 좀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뭐 LG 그룹주 그리고 그 네.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거든요. 네. 다음은 또 어떤 그룹주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허. 그 그룹주가 네. 나왔을 때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의 바통을 포스코 홀딩스가 좀 단단하게 잡고 가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빨리 좀 바통 터치가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략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은 좀 상승세 좀 보여주면서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지수였는데요.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 시장 상승세 마감으로 조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 성공 투자 포인트 챙겨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지 여쭤봤습니다. 리어드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께서는 쏠림 현상을 좀 경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첨언을 해주셨고 또한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찬스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또한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테마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오늘 뭐 이런 의견과 함께 해서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쏠림 경계가 아니라 쏠림에서 나온 쪽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쪽 쓰면 상당히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에코프로에서 LG에서 이제 포스코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다음은 뭐가 될지 저도 궁금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나오게 되면은 네.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걸 조금 이제 대비를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의 트렌드가 빠른 순환매 현재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강했다가 또 쉬어가고 2차 전지가 강세인데 쉬었던 그러니까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이 업종들 현재는 쉬고 있지만 그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순환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가매수 나서고 다음 상승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저는 자동차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완성차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있더라고요. PH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어제 뉴스 나오게 되면서 좀 그렇죠.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혼자 만약에 제외가 되면은 이게 정말 재수가 없는 건데, 혼자만 제외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 목록이 16개 차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테슬라, 포드, 그리고 어디죠? GM인가? 하여튼 네, 거기 다 미국 차. 쉐보레 여기 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종들이 네. 결국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위 자동 판매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등부터 5등까지가 어떤 차종이냐면은 모델 3, 모델 X, 그리고 쉐보레 볼트, 그리고 포드의 머스탱, 그리고 5위가 폭스바겐의 이제 ID4라는 그 차량이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이번에 이제 포함이 안 됐으니까 포함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어차피 보조금 대상에 들어간 차종이 지금 싹 다 지금 이제 순위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네. 아이오닉 5가 10등인가 그렇더라고요. 10등은 그렇고 네. 그다음에 EV6 이게 한 15등인가 그런데 네네. 미국 시장은 어차피 테슬라가 넘사벽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66%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몰아줄 쪽으로 일단 몰아줬다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난 뭐 트럼프 때부터 지금 바이든까지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를 좀 노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근데 유럽은 해볼만 하거든요. 유럽은? 예. 네네. 왜냐하면은 유럽의 1등이 폭스바겐인데 25.6%예요, 점유율이. 오. 근데
2등이 스텔란티스 네. 14.1%, 네. 그리고 테슬라가 13.4% 그리고 네네. 현대차그룹이 10%예요. 그러면 2등과 차이가 4%밖에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CRMA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만약에 배제가 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정말 기분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게 된다라면 유럽 시장에서 넘버 2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제가 볼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 자국 기업들 다 포함이 됐고 독일, 일본, 우리나라 다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다 들어갔고 그 상위 밑에 있는 기업들끼리 치고받고 쌓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또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합산이긴 하지만 네. 영업이 4조 8천억이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 때 도요타가 원화 기준 한 5조 정도 돼요. 네. 근데 도요타하고 2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도요타가 작년 글로벌 판매 1위예요. 그만큼 많이 따라잡았던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어쨌든 나아갈 길이 더 많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네.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이 조정을 그래서 저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가 내일 쪽에는 딱히 뭐 없어요. 일단 봐야 될 부분이 넷플릭스하고 뭐 ASML 실적 발표 정도? 네. 요 정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과연 네네. 주목을 할까? 지금 시장에서 OTT에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지난주 주 후반에 네. 모바일 게임 그리고 엔터 그리고 웹툰 관련 이 컨텐츠 관련 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또 좀 그쵸. 식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넷플릭스 실적 나오게 되면서 다시 부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넷플릭스하고 ASML 실적 발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보시라는 건지 안 보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네네.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네네. 어쨌든 참고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정인데 네. 그 정부에서 보도 계획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2023년 스마트 그린 산단 신규 선정. 네. 요게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가 예정이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필요한 정밀화학 핵심 소재 개발 지원. 요게 산업부에서 보도가 나올 예정인데 네.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 전지고 반도체를 계속 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지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종목별 등락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네. 기준으로 볼 때 916 종목이 상승이거든요. 오, 네네. 어저께 코스닥이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저께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였었는데 어.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아시겠지만은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상승 종목수가 더 많다라는 건 네네네. 이 매도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네. 이 매도 심리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좋아질 만한 이슈만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코스닥이 또 활락 타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탁 건드려질 만한 이슈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네요. 저도 네.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좀 많은 좀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앞서 이 쏠림 경기 현상보다 네. 쏠림 현상에 좀 따라가라. 네, 좀 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씀해 네네. 주시면서 이 관건은 빨리 따라잡아라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신 네.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잡을 기회를 어쨌든 주니까요. 네. 뭐 포스코도 강세 보일 때 점상한가 이렇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날 부각되면서 쭉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네네. 저는 경계보다는 따라잡는 게 아하.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된다라면 네네. 우리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어쨌든 수익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놈을 일단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이제 뭐 달리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가 1번 주자고 네. LG가 2번 주자고 네. 이제 3번이 포스코인데 4번 네. 주자가 누가 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자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경기보다는 주목하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태클 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한 내일장 핵심 공략 섹터로는 자동차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최근 조정세 오히려 매수 포인트 기회로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은 어제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면서 상승장으로 마무리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